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 4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국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도 있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좀 교육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고려와 조선시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앞에 고려시대의 관학 또는 사학으로 나뉘는데 그 관학 부분만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교육사라는 거죠. 이제 한국 교육사 뒤에 이어지는 서양 교육사 부분은 일단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 기출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면 되죠. 절대로 모든 부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시대 교육은 당연히 여러분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교육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백제는 딱 보기 한 줄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여러분들 특히 뭐 다 중요하지만 화랑도, 국학, 그 다음에 독서, 삼국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잘 알고 있는 화랑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플러스 이제 배경적인 설명까지 아마 오늘 화랑도를 꼭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오늘 항상 한 강당 매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한 강당 한 개 또는 두 개, 그렇죠? 웬만하면 두 개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 개면 오늘 그 한 개는 화랑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이제 관학은 아무래도 국가가 관리하는 학문이라는 게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 학당, 향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특징도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특히 오늘 시작할 때 이 고구려와 특히 화랑도 이 부분 가장 많이 출제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은 제 챕터 1이죠. 1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략히만 어떻게 공부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챕터 2인 한국교육사를 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8페이지 먼저 피시고요. 18페이지 이건 챕터 1입니다. 저희가 챕터 1에서는 1강을 통해서 교육의 정의, 그 다음에 2강을 통해서 교육의 성립요건과 또는 그 용어 정리를 했고요. 3강에서는 여러분들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이라든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재교육 역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특수교육 부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수학교, 특수교육의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느 시대부터 시작됐는지 그 내용만 딱 두 가지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과정교육 넘어가시고요. 가볍게, 영재교육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특수교육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통일교육과 대안교육 같은 건 여러분들 그냥 열린교육 같은 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뒤에 겹치는 부분이 있던가 또는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챕터 1에 섹션 6에 교육제도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제도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육제도 일반 원리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제도론은요. 여러분들 뒤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따로 뒤에 챕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제도의 일반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읽은 수준에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1강의 마무리가 1강이 아니고 그죠? 챕터 1 교육의 정의가 마무리된 교육의 이해가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뒤에 있는 기출문제 항상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 2챕터에 한국 교육사란 파트 나옵니다. 뭐 그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 교육사 이 앞에 부분에서 이 한국 교육사와 특히 뒤에 있는 서양 교육사, 특히 서양 교육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분 한국 교육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어가 좀 낯익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거 이제 챕터별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서양 교육사는 이제 큰일 났죠. 그렇죠? 그럼 제가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4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국시대 교육에서 일단 고구려 백제는 잠깐 가볍게 스킵 넘어가고 신라의 특히 화랑도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는 고구려 다른 거 몰라도 고구려 그다음에 고구려의 특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라의 세계 중에 화랑도 부분 집중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는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관학은 어차피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사학과 연결돼서 또 총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제 세 가지 내용,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의 내용, 그다음에 고려시대의 관학이지만 관학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딱 한두 가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구려의 교육제도와 그다음에 신라의 교육제도 중에 특히 화랑도 요것만 여러분들이 싹 가져가시면 이번 강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는요 38페이지고요. 삼국시대의 교육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교육에서 일단 고구려 먼저 볼게요. 자, 여기부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고구려. 고구려는 여러분들 책에는 앞에 태학과 뒤에 경당이 나와 있죠. 그쵸? 고구려에 나오는 포인트는 뻔합니다. 태학하고요. 그 다음에 경당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비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무조건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쪽만 외워버리는 겁니다. 한쪽만 외워버린 다음에 다른 거는 요거의 반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대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태학은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한국사 내에 정리하신 분들한테 고구려의 중앙 집권 체제는 누가 완성했냐? 소수리망이 완성했다. 소수리망이 뭐했냐? 율령은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다. 그래서 맨날 불교 수용 별표 외우고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자, 태학. 그렇죠?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소수리망 때 태학을 만들었습니다. 소수리망.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외우는 것들이죠. 모든 이제 정규교육을 마치는 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소수리망의 세 가지. 직업동 나온 세 가지. 불교 수용 등등 그거요. 그래서 태학.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대학은 우리나라에 왜 의미가 있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이라고 합니다. 관학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요즘 말하면 공립학교의 개념이 바로 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최초의 관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관학. 두 번째 그건 왜 만들었냐? 그렇죠? 왜 만들었냐? 국가가 왜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렇죠? 관리법 기회세요. 근데 당시에 관리를 보면 유교예요. 이상하잖아요. 뭐가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소수리망 불교 수행했잖아요. 그리고 삼국시대 불교 수행에서 왕권 강왕부 등등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는 유교적으로 뽑습니까? 그렇죠. 유교가 불교는 어떤 학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교는 어떤 책도 있고 학문이 있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양성이 뽑니다. 관리. 유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관리.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웠던 한국사 시간에 외웠던 그게 뭡니까? 이게 중앙집권 뭐 저저저 중앙 뭐 아무 의미 이거 결국 뭐야? 국가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다? 유교 교육을 통해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겁니다. 관리. 과거일수록 여러분들 사회가 개방적 사회, 폐쇄적 사회, 당연히 폐쇄적 사회죠. 그렇죠? 폐쇄적 사회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어이구, 서민들, 천민들 안 되죠. 그럼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관리. 당연히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다른 것들 정리하시지 말고요. 요거 세 개만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자, 관학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왜 만들었습니까? 관리 양성에서 관리 뽑기 위해서요. 관리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귀족 자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요 라인만 여러분들 태학의 가장 중점입니다. 나머지 분으로 해서 태학에서 뭐를 교육했다? 안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로 말해서 교육학계로는 심화적인 부분, 임용고시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석박사 과정을 거기서만 여러분들 세세 무슨 배우고 어떤 책을 배우고 어떤 책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일반 시험에서는요, 교육학계의 일반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요걸 바탕으로,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과연 이거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 여러분들 38페이지 보세요. 소수리망, 아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 얘기했네요. 목적, 아이고 나왔네요. 관리양성 동그라미, 관리양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교육 대상 누구요? 그렇죠. 귀족관리. 끝.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오경과 삼서, 뭐 역시 서예춘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고구려 시대의 태학은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다른 거 필요 없죠. 나머지 거 뭐 교육사적 의의, 학교육의 시초다, 한국 유학의 기원이다. 아, 스킵. 역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키워드만 딱, 국가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관리다. 아싸, 귀족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다.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비교해서 vs. 이거 경당은요. 그렇죠? 답이 나오셔야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반대. 물론 반대라는 것보다 좀 비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당을. 자, 그럼 뭐 책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어휴. 뭐죠? 최초의 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사립. 요즘 말하는 사립. 그렇죠? 사립.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역시 관리를 양성하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고급 관리가 아닌 그 밑에 있는 중급, 하급 관리 양성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귀족 관리, 고급 관리였다면 여기는 여러분들 중급, 하급 관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다 보세요. 귀족자제들이 중하급 관리에 아니죠. 귀족자제들이 일로 가겠죠. 그럼 누구? 당연히 여러분들 평민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민의 자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글자만 이렇게만 정리해서도 여러분들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외울 때 뭐만 외우냐? 이것만. 아, 태학, 소수의 왕이 만들었어. 관학이야. 이거 관리양성, 고급 관리양성의 귀족자제. 그러면 나머지 경당은 여러분들 반대 의미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정리 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학과 경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노멀하잖아요. 그렇죠? 노멀한 것도 안 되죠. 우리도 스타일상 또 노멀한 거 아니고 한 가지 추가만 되면 뭐냐? 여기는 알겠어요, 뭔지. 그래. 뭐 유교 경전을 읽어서 고급 관리들 지네끼리 막 공자를 맹자를 이거 해갖고 등등등 하는 거죠. 여기는 중하급 관리의 서민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민들이니까 뭐 해야 되냐? 그렇죠. 여기는 원래 했던 문관과 플러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죠. 요거를 겸비한 교육이었다. 어디는 경당은. 그렇죠. 왜? 중국 또는 하급의 관리를 뽑고 또 서민들의 자제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것만 포인트를 하나 접어주시면은 태학과 경당, 고구려에 대한 거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경당 한번 볼까요? 최초의 사학 동그라미 끝. 교육 대상 서민 자제와 지방 호정이 미혼 자제들. 그 다음에 끝. 뭐 교육 대상은 통경. 경전 읽기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옆에 별표죠. 습사, 활쏘기 끝. 그럼 뭐야? 문무일치 교육. 여러분 딱 동그라미 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고 세 가지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반대. 하급 갈리니까 뭐야? 활도 써야 되는구나. 끝. 문무교육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태학은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그렇죠? 중앙에 있겠죠. 수도에 있겠죠. 이거는 지방에 있겠죠. 당연한 거죠. 중앙과 지방. 자, 그럼 여러분들 고구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끝납니다. 자, 고구려는 뭐다? 태학과 경당이다. 관학과 사학이다.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요거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안 틀리실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특히 관학, 관리, 고급 관리, 귀족.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복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계속 무한 반복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 백제는 많이 쓰기도 그렇네요. 그냥 조그맣게 딱 쓸게요. 제가 아까 박정원 백제는 뭐였죠? 전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기 한 줄 나와요. 뭐라고요? 뭐 이때요. 박사라는 제도가 있어갖고요. 박사는 유교 경전, 유교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데요. 각종 분야에 박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유교 부분에 여러 가지 박사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전해져 기억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표현만 나오냐? 박사라는 제도로 유교 교육에 관한 걸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단어 나오죠. 추정. 그렇죠. 전해진 내용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할 가능성이 있었다.
없다라는 거 빼놓고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 끝. 백세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깔끔하게 정리 끝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내용들 뭐 읽어보면 필요 하나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죠. 자,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신라. 자, 신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랑도, 국학, 그 다음에 독서 상품가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키워드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화랑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화랑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화랑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경 지식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화랑도는요, 초기, 신라 초기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황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초기에는 여러분들 뭐냐? 말 그대로 지방의 청소년들의 수련 또는 제사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수련. 그러다가 이것이 진흥왕 때 화랑도를 개편하면서 이때부터 국가적인 조직의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한국사에 나오는 부분이 국가의 조직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삼국통일에 기여를 한다. 뭐 김유신, 그 다음에 뭐 이제 관창 뭐 이런 애들이 아니죠. 이런 조상님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물론 여기 이때 사람은 아니고 앞에 사람이긴 하지만 원광법사에 의해 세소오개라는 그 전에 그냥 막 놀았다면요, 집에서 지네끼리 막 그냥 막 놀고 수련하고 싸우고 뭐 뛰어다니고 놀고 했다면은 국가 조직의 형태를 정비하기 앞서서 세속의 그런 어떤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율을 원광이 만들었고 그런 걸 규율을 통해서 하나의 정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거는 역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방법 이상의 내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39페이지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교육의 목적. 세속옥에 충실한 용감한 무인과 실천적인 인물이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종교적, 도덕적. 종교적. 제가 말씀드려.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종교적 기품을 지닌 양성을 인물의 목적 양성을 한다라는 거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내용. 지적인 면보다 도덕,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인 훈련. 제가 왜 멈췄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 한 부분만 교육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 부분 교육하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죠? 그렇죠. 전인 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3강에서 여러분들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평생 교육이라고 했고요. 제가 전인 교육은 지덕체에 대한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한다 얘기했고 실제로 서양사나 한국사의 그러한 시대별로 예를 든다고 얘기했죠. 근데 화랑도는 뭐였습니까?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 조화로운 교육이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화랑도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보는 화랑도를 대표적인 전인 교육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교육 방법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전인 교육의 기원이 된다. 별표 쳐놓으시고 전인 교육하면 화랑도 하면 전인 교육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랑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쓸데없는 거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상마이도의, 상렬의 가학, 유호산수, 무언부지에 대한 내용. 이게 여러분들 시험범위입니다. 시험 기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쓸게요. 결국 요거 국가 조직으로 들어왔지만요. 이런 말씀이요. 산 속에서 지들끼리 이런 말씀은 좀 그러네. 지들끼리 놀고 춤추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화랑이거든요. 이거랑 어디 계세요? 산 속에서 지들끼리 놀고 춤춘다. 그래서 뭐야? 아이고 앉아서 배우는 지적인 것만이 아닌 지덕체를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그래 전인교육. 그게 전인교육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인교육이. 그래서 뭐예요? 산속에서 지들끼리 공부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산속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고 군사훈련도 하고 도덕적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것도 기르고 이런 전인교육이 됩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화랑도는 산속에서 지들끼리 놀고 춤추고 논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군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가볼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뭐 한자 어려운 거 저는 한자 안 씁니다. 자, 상마이도의라고 합니다. 상마이도의. 도리. 자, 도리 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요? 요거예요? 아니죠. 도리는 요게 아니고 마음적인 도덕적인 것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서로 수련한대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해요? 내용이 서로 도리로서 도덕적인 것을 심신을 단련한다라고 나왔죠. 자, 필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특히 이 부분은 약간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 도야라는 뭐야? 도의라는 말. 근데 아까 여러분들 도야 어디서 나왔죠? 1강에서 강조했습니다. 뭐 도야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단순히 실제적인 기술만 아니고 다른 기술을 키우는 거다. 도야. 근데 이 앞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네요. 상마의 도의의 도의는 뭐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인 건 뭐다? 맞아, 이거도 아니라 그랬구나. 자,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야? 도덕적인 도야야. 도덕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성도야라는 말. 쉽게 말해서요, 도덕적인 부분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이성도야.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 상마이 도의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이성도야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거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상렬이가. 가학 보시죠. 음주가무 아시죠, 여러분들? 음주가무 지들끼리 놀고 춤다 가악입니다. 뭐야? 열심히 서로 한다는 거야. 그런 거 여러분들 뭐야? 뛰어논다고요.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뛰어논다고 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약간 바꿨죠. 교과서에서 표현. 시와 음악을 즐긴다라고 나왔습니다. 술 먹고 노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술 먹고 노는 거야. 시와 음악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오늘 요즘 말로 이거 정서적인 부분에서 정서도야라는 말을 쓰고요. 요즘에 키워드로 한번 할고요. EQ. 그렇죠. 우리 어느 순간 IQ 다음에 EQ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 뭐 EQ 뭐 우유에도 뭐 EQ를 우유는 EQ가 아닌가요? IQ인가요? 예, 등등 이런 EQ를 키우는 정서적인 부분, 그렇죠? 뭐야? 뛰어노니까 놀고 춤추는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서적인 부분. 여기는 뭐예요? 도덕적인 부분. 여기는 뭐예요? 정서적인 부분. 뛰어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과거에서도 요즘에도 그렇죠. 그래서 나가 뛰어놀아야 된다. 흙 밟고 이래야 된다. 물론 요즘 학생들은 그럴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요즘 뭐 시간이 있어도 뭐 아스팔트 바닥이기 때문에 흙에서 놀 수는 없고요. 하여간 뛰어논다. 상렬이가 정서적인 부분. 요즘 말하면 EQ를 함량시키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호산수라고 나와 있고요. 유호산수. 그 다음에 또 같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무원부지입니다. 무원부지. 자,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산수, 그래요. 산과 물,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닌다. 무원부지. 특별하게 이르는 곳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 역시 놀고 먹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산 넘고 물 넘고 하지 않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직관도야라는 말을 쓰거든요. 직관도야. 뭐냐? 말 그대로 산 넘고 산 속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군사적인. 그렇죠? 옛날에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산세를 진짜 뛰어다니면서 전쟁 중에 일어났을 때 어디를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직관도야입니다. 그렇죠? 같이 걷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함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서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부분이긴 하겠죠. 신체적인 부분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군사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부분 100% 기출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화랑도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랑도는 어떤 교육이요? 전인교육.
지들끼리 뛰어놀고 하면서 신체적 기르고 도덕적 기르고 정서적도 기른다. 그렇죠? 요즘 애들한테도 이렇게 시키면은 아이들이 커서 엄마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죠. 난 왜 이렇게 키웠어? 라고 하는데 이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리얼 교육사적인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체 단련, 정서도약, 도덕교육. 아이고, 다시 한번 봅니다. 신체 단련, 직관도약, 신체 단련, 정서도약, 정서적인 부분, 도덕교육 다 합치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요? 전인교육. 화랑도는 전인교육이다. 화랑도는 전인교육이다. 아, 뭐하지? 도덕교육, 정서교육, 신체적인 교육 다 시킨다. 오케이, 여러분들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유럽의 신교육 운동에 보이스카웃이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 정리합니다. 결국 이러면서 이거 했기 때문에 키워드는 하나. 화랑도는 교육기관인가 동시에 플러스 군사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같이. 거기다가 플러스에 어떤 거? 이거 제사의 종교적인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인 교육의 대표적인 시초이자 대표적인 교육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신라의 화랑도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죠. 어떤 거? 국학하고 독서 상품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제 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했기 때문에 신라의 두 번째인 국학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상품과. 자, 솔직히 말해서 독서 상품과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만 정리하면 되냐? 국학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국학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국학은 이제 삼공통일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 이후를 얘기합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뭐 신문왕이 등등등 해갖고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신라 자체에서요. 최초의 관학입니다. 고구려의 최초의 관학은 태학이라고 했습니다. 신라의 최초의 관학은 국학입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통일신라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그래서 통일신라의 국학은 하나의 최초의 관학이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연결되는 거. 역시 얘도 뭐야? 그렇죠. 관리양성입니다. 관리를 보려면 당연히 유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학을 우리가 왜 배우냐?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태학과 똑같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문묘. 여러분들 문묘라는 것은요. 유교의 성인들, 대표적인 공자겠죠. 공자나 그 이어지는 성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걸 문묘를 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에 했던 종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교의 선인들, 공자를 모시는 거.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자, 이건 그럼 당연히 어떻게 기출되냐? 그렇죠? 고구려의 태학과 비교해서 기출되겠죠. 태학에서는 제가 분명히 유교 관리 이런 얘기 했지만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문묘라는 얘기, 제사 지낸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신라시대의 국학은 최초의 관학인 건 똑같죠. 고구려의 최초의 관학? 태학. 통일신라의 최초의 관학? 국학. 근데 거기서의 차이점은 뭐야? 문묘. 제사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랑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화랑도가 가장 중요한데 화랑도는 아까 얘기했고 전인교육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가 국학을 배운 이유는 뭐냐? 그래 뭐 관학인 거 알겠고 유교인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묘의 기능이 들어가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9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교육의 내용 등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양 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이 필수였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은 산문과제 등등등등 이런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제가 스킵하시라 그랬죠. 이거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대상 15세부터 30세까지 원칙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동그라미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당연히 요게 제1 기능이라고 하면요. 요건 제2 기능입니다. 기능이고요. 국학에서의 포인트,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라의 국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다. 뭐다? 바로 이 문묘 기능의 추가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이제 중기 후기에 통일신라 이후에 여러분들 독서 3분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것이 역시 유교 경전의 이해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관리를 뽑는 제도. 관리를 뽑는 것의 기준이 뭐다?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단 혹시나 덧붙여 나오거나 아이고 고려시대 한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소수리망의 불교수용 등등등처럼 모든 정규교육을 받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광조 하면 뭐 노비양봉구법 과거제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의 모티브 또는 배경이 되었다.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과거제는 이제 고려시대에 배우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3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3강에서 말씀드릴 때 오늘 4강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고려시대 부분은요. 제가 5강에서 그냥 고려시대 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자, 이번 4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했냐? 자, 삼국시대 교육만 여러분들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삼국시대 교육. 그럼 삼국시대 교육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구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태학, 경당. 태양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태양만 기억하시고 비교해서 경당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당에는 뭐야? 중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활쏘기까지 됐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 그렇죠? 백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인 중요한 거 세 가지죠. 화랑도, 그다음에 국학, 그다음에 독서 3분과라는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저 화랑도가 왜 중요하죠? 한 단어만.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뭐만? 전인교육 하나만 기억하시고 지들끼리 뛰어놀고다.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이런 거 다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학을 우리가 배운 이유 하나, 문묘의 기능이 추가됐다. 끝. 제사기네. 그 다음에 독서 상품과는 말 그대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양성하는 조달, 관리를 뽑는 제도였다라고 나중에 과거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삼국시대의 교육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부분. 물론 뒤에 이제 실학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조선시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간략한 정리,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아주 좀 자세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교육사로 넘어가는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서양 교육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좀 다음 한 5, 6강 정도에서 끝나는 우리 한국 교육사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미리 이렇게 스킵해서 보신 다음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 할 때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좀 방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이렇게 4강 삼국시대 교육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